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다닐 때 그 즐거운 추억 뭐 이런 하나도 거보다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고통스러운 추억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운동권하고 싸우느라고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고통스러운 추억의 장소에 참 이거 안 해도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나는 저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네. 이게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걸로 버티면서 최후의 10원까지 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간단하게 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뭘 다음 스텝을 주시하겠다 별 미친 소리들을 해. 떼면 되지. 오늘 이거 뗐으니까 다음 주에는 저 영등포 경찰서 가서 네. 범죄 기록 증명서 뗄게요. 예. 안전거리는 특히 범죄 기록 증명서 떼야 돼. 그거 100% 뇌물죄 들어갈 거야. 뇌물죄일 거야. 그거. 예. 지금 범죄 증명서라고 그러나요? 그걸 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3개 정도가 걸려 있는 걸로 설명하신 것 세 개, 같아요. 명예훼손 3개. 예. 명예훼손으로. 다 명예훼손. 예. 뭐 거기에 증명할 게 없어요. 저는 아주 기초적인 거. 그 철학가와 미학가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철학가면 철학가지 왜 거기 중에서 미학가 하나 따로 떼어내서 그게 학가 무슨 만들었냐. 얘기냐면은 네. 철학의 3종류가 논리, 감성, 윤리예요. 그래서 논리학을 철학가로 놔둔 거고 감성학을 미학가로 놔둔 거고 윤리학을 종교학가로 놔뒀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세 개를 통폐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학을 해낸 게 기본적으로 철학 베이스 없이 미학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애들한테 미학 언론을 가르치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수업을. 철학과에서 한 2년 베이스 깔고 감성학, 윤리학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 방식이 미학이 너무 잘못돼서 미학과 나온 애들이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미학과가 존치되고 있나요? 인문대학에서 일단 통합으로 들어가서 네. 이 3학년 때 전공 선택하는데 미학과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가지고 주로 강남에 있는 여대생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과인데 들어오면 알거든. 야 이거 완전 사기구나. 들어오면 다 땅을 쳐요. 그래서 이제 인문대학으로 통폐합되니까 이제 미학과를 아무도 지원을 안 하지.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애초부터 미학과에 지원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그렇다는 거고 우리 때는 미학과 선택해서 네. 가니까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근데 나는 지금 방식이 맞다고 봐요. 인문대학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붙어 나가야지. 근데 그때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가장 격렬히 반대한 게 미학과예요. 이 패밀리 브랜드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학과에서 나 혼자 찬성했어요. 이 통폐합을. 그러니까 역적이 될 수밖에 없죠. 선택하신 동기도 있을 것 같은데 미학과에. 저는 이제 문학을 했으니까 이 소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국문과, 불문과, 영문과에는 언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론부터 공부하자 해가지고 미학을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지아 시인도 있었고 황지우 시인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한 거야 선택을. 일로 가면 안 되고 아니 진짜 불문과나 영문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공부했을 텐데. 차라리 그 신방과 이런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나는 처음부터 인문대학을 가려고 그랬었지. 예.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해서 난 저쪽 사회대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회대 수업을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었어. 사회대 수업 많이 들었어요. 미학이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사회대 수업 많이 들었어요. 그 젊은 청년 시절 여기에 좀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난 좋은 추억은 다 군대에서 있어요. 군대에 정말 좋은 추억 많아요. 그 카투샤 근무하신 거. 군대는 정말 군대에서의 내 에피소드라도 좀 청춘을 말씀- 불살았기 예. 때문에 군대에서 나는 군대는 정말 좋은 추억 많아요.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있으시니까. 군대에서. 사실은 이제 군대에서 이 1병, 2병 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요. 예. 2병, 1병 때까지는. 왜냐하면 업무를 일단 영어로 하니까 무슨 업무가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돼. 1병 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이제 상병쯤 되면 판이 보이거든. 예. 판이 보이니까 이제 일을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좀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1병, 2병 때는 시킨 대로 빨리빨리 뛰다가 이제 상병 때 되니까 이제 판을 아니까 예. 대충 하는 거야. 대충 이제 대충 하고 있었는데 상병 이 마로봉 때 갑자기 PLDC를 가라고 국방부에서. PLDC가 뭐냐면은 미군은 병장부터 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8주 동안 PLDC 가서 자격증을 따야지 이 병장 승진이 되니까. 근데 한국은 상관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병장 따니까. 근데
카투사 중에서도 한 5명 중에 1명 정도를 PLDC로 보내요. 내가 걸려버린 거야 이게. 난 놀고 있었는데 상명대. 근데 이게 PLDC가 8주 동안 정말 빡센 거예요. 이게 서바이벌 테스트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일주일에 시험을 2번 봐가지고 70점 못 넘으면 바로바로 집에 보내는데, 미군 애들은 그게 승진하고 돈하고 연관되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카투사는 놀아도 병장되고 놀아도 제대하고 열심히 해도 똑같이 월급 3만 원 받으니까 누가 열심히 하냐고 PLDC 가서. 그래서 카투사 애들이 조기에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려. 첫날에 국방부에서 이제 떨어진 놈들이 외출 금지. 이제 카투사는 외출 박금지령 박살 나는 거거든. 이제 근무 시간 끝나면 밖에 나가니까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한 놈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PLDC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걸리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떨어지면 끝장이잖아. 병장 때 하에 못 나가니까. 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상병 때 놀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업무 관련된 시험이거든 이게. 야, 71점, 72점, 71점 이렇게 버텨가는 거야. 근데 우리 소대가 12명인데 거기 카투사 한 놈 있었어. 그 놈이 수석했는데 거기서 PLDC에서. 그 놈 있었고 EBI라고 미군 보병 기장이 있어요. 그 엄청 어려운 테스트인데 그거 딴 놈들이 정말 솔저인데 그런 놈들이 3명 있었고, 여자애들이 헌병대에 있는 여자애 3명 있었는데 최고의 소대야 우리 쪽이. 완전 다 수석 다 쓸었는데 나만 계속 71점, 72점 헤매고 있으니까 그 여자 그 하사관이 맨투맨 개인 지도로 해가지고 전원 합격할 수 있는데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날 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71점, 72점 해가지고 합격. 한 번도 80점 못 넘어갔어요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지도 찾는 거야. 그건 내가 이제 등산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지도 찾는 거. 그건 내가 날라다녔고, 필기 시험에서 진짜 야, 그 떨어졌으면은 진짜 이 자대 와가지고 그냥 선배한테 얻어맞고 그냥 못 가는데, 진짜 그건 나는 하늘도 왔다 생각해. 어떻게 계속 71점이 나와? 70점이 가이드라인인데.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반대예요. 군대에서는 좀 안 좋은 추억들이 많고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이 많은데 현대편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유, 엄청 많죠. 나 그 군대에서 진짜 그 멕시칸 애들하고 술 먹기 대회 해가지고 이 주종을 바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멕시칸 애들이 장난 아닌데 술이. 근데 걔들 데킬라로 일단 했는데 데킬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스로 마시는데 딱 2잔에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야, 다음 주에 막걸리다 해가지고 이제 막걸리 시장 가서 떼와가지고 막걸리가 그냥 멕시칸에 뻗더라고. 최종은 소주다 해가지고 소주 짬뽕 그릇 해가지고 또 이 멕시칸 이겼더라고요. 술 먹게 돼가지고. 오늘 오후 5시부터 역시 정규 방송 현대까지 특별한 탄핵 때 내가 뭘 했는지 무슨 탄핵을 찬성했니 미친 소리들을 하는데 예, 그거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11월 초에 복거일 선생이 전경련하고 박근혜 하야이라 그래가지고 하야를 막는 사람들이 야, 하야 얘기하지 말고 자신은 탄핵해라 그러고 있었거든. 그걸 버티고 있었는데 탄핵을, 야, 저 정말 나쁜 놈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태블릿 PC를 왜 잡아서 감옥을 갑니까? 탄핵을 찬성했으면. 그거 뻔히 알면서 사기치니까. 나름서 안정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유진이 걔, 야, 그 연대까지 나왔다며.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하냐. 내가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당시 김경재 총재를 내가 특보했었다고요. 근데 다 나갔잖아요. 근데 정호성도 나중에 그걸 땅을 치더라고. 자기 혼자라도 남아있었어야 되는데 3인방이 뭐고 다 나갔어. 그때 비서실장 나갔지. 다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상황을. 그래서 한강옥 씨가 비서실장에 들어와 보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일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한테 이제 SOS를 쳐서 김 총재하고 나하고 밖에서 뛰었다고요. 이제 한강옥 실장하고 하면서 1차로 뭐냐, 하야 선동을 막아라. 하야 선동을 막아라. 그 자실성 탄핵 표결 들어가. 절차 밟어. 이렇게 막고 있었거든. 그래서 김경재 총재도 11월 19일 서울역 첫 집회에서 너희 탄핵해라, 하야 선동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치는 거고. 그때 내가 하나 일화를 알려드리면요. 너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청와대에서 한강옥이 정무 비서관이나 국장 한 명만 넣어달라 그랬어요. 김 총재한테. 그러니까 나보러 들어가라는 거야, 청와대를. 이게 얼마나 웃겨요. 박근혜 놓고 힘 있을 때는 관관 안 주다가 다 망하니까 나보러 청와대 들어가서 순장조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한다 그랬어. 한다고. 아, 그래. 내가 알겠다고. 나 한다 그랬는데 절차를 밟는 순간에 내가 태블릿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 연사로 나가니까 한강호 실장하고 김 총재하고 상의해서 얘는 바깥으로 뛰니 낫겠다. 그래서 밖에 들어간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서 탄핵 막았는데 무슨 개소리들을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내용을 알아요. 알지. 이미 다. 예, 근데 뭐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멩이 던져라는데 죄 없는 자 빼버리고 돌멩이 던져라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였어요. 탄핵 때. 네. 왜냐하면 김경재 총재가 청와대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한강호 실장하고 그렇게 상해서 움직였어요. 나는. 이를 족법 애들이 떨굴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도. 뭐 급기야는 뭐 저기 뭐 이석기 문제까지 꺼내들고 참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유치한 놈들, 드는데 유치한 놈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나라에 대해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석기하고 그 탄핵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깊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11월부터 12월까지 김경재 총재하고 한강호 실장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했는지를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네. 오늘 방송은 그 내용으로 네. 그 조국 문제도 좀 그리고 달아주시면 좋을 텐데. 조공 아까 우리 애들이 한다면서 뭐 이유랑. 하는 거 나는 중간에 별로 봤어요. 흥미가 없는 게 어차피 임명될 건데 저게 안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놈들이에요. 지들 표현 따지면 자유한국당 놈들은 자기들은 이미 부정부패 정권을 만들어서 이미 끝장난 놈들이라고 지들이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런 놈들이 조국에 뭘 따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탄핵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조국 같은 놈 100명 나와도 저거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뭐 대표님을 뭐 서울대학 뭐 입학을 했느냐 아니면 중퇴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 제기하면 하나씩 계속 어떻게 난 다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딴데 집중해야 되는데 뭐 하라 그러면 난 다 깔 테니까 너희들도 깔아 이거야. 왜 안 까냐고. 나 이게 빨리빨리 까는데. 그래서 범죄 기록 증명은 다음 주에 깎게요. 아니 태블릿 PC하고 그 대만 이런 지금 일이 많은데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걸 뭐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준비는. 저기 뭐 그러면 끝으로 끝에 저기 저 대만 하나만. 그 해외에 대한 음. 성적 증명 이런 거 네. 전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대학? 네. 되겠지. 뭐 한국 대학도 되니까 안 되는 예를 들어 거. 몽골 대학교에 되겠지 당연히. 그게 왜 안 돼?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다 할 수 있겠지. 네.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신 있으면 바로바로 증명해요. 바로 증명, 이렇게 5분도 안 증명 걸렸어요. 못한다는 거는 네. 박원순이 아들 지금 6년 동안 런던에서 안 들어왔다는 거 네, 아니야. 박주신. 왜 안 들어오냐고. 자신 있으면은. 걔는 추석이나 설날도 없어. 참 불효자식. 박원순이 하는 거나 김정민이나 안정권이나 똑같은 거지. 그 사기죄로 고소고발 한다는 건 언제쯤 가능하죠. 예. 고발 가능하지.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 안정권하고 김정민에게 돈을 쐈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 한 10명 확보해가지고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칭을 해서 네. 돈을 보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좀 더 확실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일단 경력학력 사기 친 다음에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 자체면 경찰이 인지수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데서 사기꾼들 많잖아요. 경력 사기 친 애들. 이거 똑같은 거거든. 그거 모아 보는데 뭐 안 모아줘도 그냥 내가 고발장도 상관없어요. 그럼 경찰 수사해야 돼. 지금 막 50분 가까이 방송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는 23일 그 대만 대표부와 국교 정상화 선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만. 이게 외교적 관례라 그래서 원래 대사관 앞에서 행사하면 안 되는 건데 대만은 공식 대사관이 아니라 대표부니까 집회 신고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무슨 춤추고 노래만 하면 안 돼서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드라이하게 성명서 발표하고 연설하고 국기 뭐 개항하고 뭐 그런 정도. 아주 뭐 공식 행사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외 언론사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그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지금 거의 웬만한 언론 다 올 것 같아요. 네, 대만 쪽은 지금. 그 몇 명이 우리 쪽에도 대만 쪽 관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외교부에서 대만 담당했던 외교관이 연락을 와서 지금 자기 아이들도 대만에 있다고. 그분이 지금 대만 정부 쪽에 다 알려줬어요.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거 대만 화교들도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그런데요? 그것 작업도 하는 것 같고 대만 쪽은 지금 그 외교관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 대만 언론사에다가 우리 광고를 싣고 대만 언론사 쪽에서 초청을 하도록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본보다 대만 먼저 갈 거야. 그 저번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것처럼 뭐 풍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맞습니까? 풍선을
5송인가 그 고민형 풍선은 예, 예. 못했고 아. 101 그 타워만 지금 풍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날 대한문의 연사로서 다시 하시는지. 대한문에는 뭐 거의 매주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어제 민주홍 총장이 보자를 해서 왔더니 통합 집회로 성과가 나서 이제 세게 밀겠다 해서 JTBC 앞에서 9월에 공화당한테 제안하였다고 집회하는 거는 그런 협조 부분도 있으면 저는 JTBC 집회는 못 가요. 못 가는데 국본하고 손잡고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산행도 일요일 산행은 다음 주 일요일. 괜찮을까요? 맞아, 맞아. 저번에 아. 성공을 하셨는데. 예, 예. 이번 주 일요일이 아니라 다음 다음 주 주 일요일. 일요일입니까? 다음 주 일요일. 다른 사람 전부 다 이번 주 일요일로 알고 있어가지고. 9월일을.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저는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편안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네네. 웬만하면 다 이게 맞아요. 예,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 예.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이범 씨가 어제 뭐 성호 스님한테 뭐 도움을 요청했나 본데 뭐 화해 자리 만들어라. 이게 지금 화해의 성질이냐고 이게. 이것 까라는 게 왜 화해의 성질이냐고. 자기들이 지금 5.18 까란 얘기는 5천 명의 일반 국민에게 까란 얘기야 신원을. 네네. 5.18 때 너가 뭐 했냐, 너 어떤 학교 다녔냐, 어느 직장에서 이제 까란 얘기 아니야. 5.18까 하는 놈들은 다 까란 말이야 이거는. 범죄 기록까지 다 까라. 이범 씨부터 까세요. 이범 씨부터. 이범 그 사람 경력 확실해? 생각해보니까 이범 씨도 대학 정명서하고 범죄 기록 다 까라고. 안정관이 말할 것도 없고 까는 게 뭐가 나빠? 내일 이제 다음 주에 범죄 경력인가요? 뭐 그거 네. 까면은 더 이상 나는 뭐 대표님한테 똑같 까라는 없죠. 거 네.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범죄 기록 쓰나 갖다가 가지 다음 주에. 예, 예. 이거 뭐 달라고? 예, 저 주시면은 제가 그렇지. 난 필요 없어. 예, 지금까지 갑시다. 변희재 이거 미디어 인터넷에 올려도 상관이 네, 없죠. 네. 변희재 올려. 미디어 네. 대표 고모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